들깨, 비타민 A와 C 다량 함유, 피부 미용에 좋아. 비타민이 골고루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체력이 떨어질 때 기운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우수한 식품이며, 떨어진 입맛을 돋우기도 한다. 들기름은 공기 중에 놓아두면 산화해서 쉬 굳어버리므로 건성유라고 한다. 페인트 제조에 쓰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들기름은 빨리 먹는 것이 좋으며 오래 두는 것은 좋지 않다. 부피가 많은 식사만을 하게 되면 위장을 혹사하게 되고 위확장이 되어 소화불량, 비타민 결핍증이 일으켜 허약한 체질이 되기 쉬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름을 적게 먹는 데 있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의 지질 섭취 권장량은 하루에 25g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황은 10g 미만으로 되어 있다. 혈관의 노화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기름이 식물성 지질인 들기름이다. 동물성 지질을 먹더라도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을 곁들여 먹으면 혈관을 막히게 하는 콜레스테롤이 혈관의 노화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뜻이다. 식물성 지질은 동물성 지질과 전혀 반대의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피부가 고와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들기름과 참기름을 듬뿍 먹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들깨와 참깨에 많이 들어있는 리놀산이 피부 미용에 현저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많은 양은 느끼해서 먹기 어려운 사람은 구태여 기름을 그대로 먹을 필요는 없다. 자기가 먹기 좋은 방법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다. 들깨를 물에 씻어서 일고 그늘에 말려 통풍이 잘 되는 그릇에 보관하여 그대로 씹어 먹으면 다른 어느 강정제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이가 많은데,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면 확실히 효과가 클 것이다. 백발이 다 된 사람이 들깨를 장복해서 흑발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는데, 이것은 들깨가 갖는 이러한 특성 때문일 것이다. 들깨에는 리놀산뿐 아니라 비타민 E와 F가 많이 들어있으므로 여성의 건강과 미용에는 절대로 필요한 것인데, 특히 다음과 같은 여성에게는 더욱더 필요하다. 피부가 거칠고 주근깨나 기미가 많으며 햇볕에 탄 뒤 좀처럼 회복이 안 되는 사람, 임신 중인 사람, 신경과 두뇌를 많이 쓰는 사람, 머리카락에 윤기가 없는 사람, 비타민 E와 F는 하루에 1에서 5mg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들기름 큰 수저 하나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양이다. 딸기, 과일 중 비타민C 다량 함유,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식품. 딸기는 연하고 상하기 쉬워 저장이 어려운데, 청정 재배가 아닌 것은 표면을 잘 씻어야 기생충과 농약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딸기에 많은 비타민C는 여러가지 호르몬을 조정하는 부신피질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므로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비타민C는 알약 같은 약품으로 먹는 것보다는 천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다. 비타민C가 과일 중에는 가장 많은 편이며 새콤한 맛을 내는 유기산은 0.6에서 1.5%이다. 딸기의 빨간색은 안토치아닌인데 색이 곱고 향기가 좋아 그냥 먹을 뿐 아니라 잼, 젤리 제거 원료, 냉동 딸기 등으로 가공되기도 한다. 땅콩, 단백질, 지질분 많은 스테미너 식품. 혈압이 높은 사람, 심장병 환자는 삼가. 인산에 비해 칼슘의 양이 훨씬 적어 산성식품이다. 따라서 땅콩을 먹을 때는 알칼리성 식품과 곁들여 먹는 것이 좋다. 위장이 약한 사람이나 위장병이 있는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머리가 명석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비타민 B 종류와 레시틴, 아미노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여러가지 성분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땅콩, 들깨, 참깨이다. 공부하는 어린이의 간식이나 정신 노동을 많이 하는 아빠를 위해 땅콩,
쉽게 참깨를 가공한 식품을 준비하는 주부야말로 가장 현명한 주부라고 할 수 있다. 소화 흡수의 기능이 정상인 사람이면 구태여 값비싼 노화 방지제 비타민 E 제제를 사 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비타민 E와 F의 하루 필요량 5mg은 땅콩 10개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땅콩은 껍질을 벗겨서 공기에 노출시키면 산해되기 쉽다. 그러므로 껍질이 그대로 있는 것을 사는 것이 좋다. 특히 땅콩은 보관이 잘 안 되어 속이 검은 곰팡이가 피게 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생겨 매우 유독하다. 콩 종류 중에서는 당질이 가장 적게 들어있다. 단백질로는 글로불린 형태의 이것이 60%가량이며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많이 들어있어 우수한 편이다. 가장 많은 성분인 지질분은 고체 지방산, 굿기름의 구성분으로 동물성 지질에 많은 것이 17%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불포화 지방산, 액체 지방산이다. 이 불포화 지방산 중 리놀산과 아라키돈산 같은 필수 지방산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 필수 지방산은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혈청, 콜레스테롤치를 조정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혈관벽에 눌어붙은 콜레스테롤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어 흔히 혈액의 세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질로는 녹말질 외에 갈락토스, 사람의 뇌 조직이나 신경 조직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 1과 아라비노스 2의 비율로 들어있는 갈라토아라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 무기질로는 특히 인산이 많은데 레시틴이라는 모양으로 들어있다. 이것은 참깨, 들깨, 콩 등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정신병에도 걸리게 된다. 이 성분은 기름이 작은 알갱이로 잘 펴지게 하는 유화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기름기의 소화를 간접적으로 도와주기도 한다. 비타민 U도 B1, B2, E 등이 많이 들어있어 다른 식품에 비해 우수한 편이다. 이처럼 고단백, 고지질, 거기에 비타민 B군과 E가 풍부해서 스테미너 식품으로 높이 평가되지만 혈압이 높은 사람, 심장병 환자 또는 여드름이 심하게 나는 사람은 삼가는 것이 좋다. 뚱딴지, 찌거나 절여 먹는 감자류, 알뿌리의 15%가 이눌린 북미가 원산이고 인가 부근에 재배하거나 자생하는데 궤경을 돼지 먹이로 해왔기 때문에 돼지 감자로는 이름이 붙여졌다. 뚱딴지의 알뿌리를 이렇게 동물의 사료로 하거나 사람들이 먹어왔다. 뚱딴지는 생활력이 강해서 농토가 아닌데도 자라므로 앞으로 유명한 작물의 하나가 될 것이다. 뚱딴지는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식량 자원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유망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성분에는 섬유와 펜토산 0.5% 등 사람이 소화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비교적 많아 영양가가 높지는 않다. 뚱딴지의 말린 가루를 배합해서 흰 쥐를 사육한 결과를 보면 창자에서의 발효가 심해서 좋지 않다고 되어 있다. 뚱딴지에는 여러가지 효소가 들어있는데 특히 이눌린을 분해하는 이눌라제가 많아 저장하는 사이에 과당이 많아져 단맛이 세진다.